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최근 내린 많은 비로 새만금호가 밀려드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재와 필스티로폼, 빈병과 비닐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거대한 띠를 이루고 있는데요. 새만금호의 수질이 최하 등급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쓰레기까지 유입되면서 수질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 도민일보입니다.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제주도와 춘천시 등 2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라일보입니다. 전주시 내 도로변 잡풀 제거에 투입된 공공근로자들이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인데 안전 표지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도로변 갓길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 교육을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전북신문입니다. 전북의 코로나19 안심식당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덜어먹는 그릇 등을 제공하는 식당을 정부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전국 2,309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약 1,060곳이 전남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농림부는 일부 지역에서 펼쳐온 시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과정이라며 조만간 전북의 안심식당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도시는 물론 농촌에도 여전히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농촌 관광의 경우 매출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를 위해서라도 단체 여행객 중심에서 소규모 인원을 공략하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한 해 9만 명이 찾는 완주의 농촌체험마을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19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고 결국 2달간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상근 직원 11명 가운데 5명을 내보냈습니다. 우리 마을도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과잡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에 아직 수익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모두 139곳.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48만 1천여 명이 찾아 39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올해 같은 기간 방문객은 21만 6천여 명. 매출은 23억 2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체감하기엔 미흡한 수준입니다. 사전에 농촌 마을에 오시는 거를 예약하시게 될 때 신청을 하시면 체험, 숙박, 그리고 식사하시는 일부 비용을 지원해서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여행 등 대규모 단체 여행객 위주로 짜여진 농촌 관광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의 대규모의 관광보다는 가족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형 장기 숙박, 차박 캠핑, 나홀로 트레킹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정지역 전북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전략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는 농촌의 문화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소 극장 나들이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도내 9곳의 작은 영화관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런 영화관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나금동 기자입니다. 5년 전 문을 연 진안 마이골 작은 영화관. 총 98석 규모의 상영관 2개와 카페를 갖췄습니다. 관람료는 6,000원에서 8,000원으로 도시의 대형 영화관보다 저렴합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한 해 평균 관람객이 평균 5만 명에 가깝습니다. 진안군 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문화 사랑방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이 영화관은 결국 지난 6월 말부터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진안군 대신 운영을 맡아왔는데 경영난이 심해지자 운영 중단을 통보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주 영화관을 뭐라고 얘기할까? 행복지수? 행복지수 1이라고 생각했죠.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했는데 닫혀 있으니까
아쉬운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월마다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저희도 이제 같이 가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좀 아쉽죠. 애들의 유일한 낙인데. 문을 닫은 건 지난뿐만이 아닙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116억 원을 들여 만든 전북의 작은 영화관은 모두 9곳. 진안 등 8곳은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해왔는데 7곳이 문을 닫아 고창 독리시네마와 김제시가 운영하는 김제 지평선 시네마 2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김제와 고창도 3월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수입은 없는데 고정 지출은 계속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포시기가 힘들죠. 일부 시군은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새로운 위탁업체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영 또는 위탁을 결정하겠으며 제2의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작은 영화관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도농 간 문화 격차가 다시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마가 끝난 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농작물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방제 작업에 어려움이 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폭우에 완전히 잠겼던 눈입니다. 비가 멈춘 틈을 타 드론을 날려 농약을 뿌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침수 피해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잎과 줄기가 타들어가는 도열병이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잦은 비 탓에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들이 지금 도열병에 심각하게 걸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날씨가 계속 흐리다 보니까 방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과밭에서는 탄저병이 문제입니다. 곳곳에서 사과들이 새카맣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올봄 냉해에 이어 병해충까지 겹치면서 수확량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갑자기 강한 광선이 내리쬐게 되면은 일소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습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 발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추 탄저병 등 밭작물에서도 각종 병해충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유난히 긴 장마로 일조량이 평년보다 30% 이상 부족한 데다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벼에서는 도열병이라든지 잎진무늬 많은 병, 그다음에 일반 작물들은 탄저병 이런 것들이 발생이 지금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잦은 비로 약재가 빗물에 씻기더라도 비가 멈출 때마다 방제 작업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번 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위반 현장을 촬영해서 휴대전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불법 주정차가 사라졌을까요?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방학인데도 길가에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한 차선뿐인 도로가 막히면서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지나가기 일쑤입니다. 여기 학원차들이, 노란 차들이 완전히 다 애들 나올 때는 다 되고 있어요.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5월 2살 배기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진 곳입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곳 스쿨존에는 불법 주정차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해서 간간이들 막 대기는 하잖아요. 주차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된 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위험하긴 하죠. 지난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누구든지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다른 곳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도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시행 사흘 만에 접수된 신고는 58건. 계도 기간인 지난 한 달 동안 260여 건이 접수된 것을 고려하면 짧은 기간에 많은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스쿨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준법 정신이 절실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읍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정읍천 달하다리가 오는 10월에 완공됩니다. 남원시가 농업인 건강을 위해 마을마다 건강관리기구를 놔주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정읍 도심의 정읍천을 가로지르는 다리인 이른바 달하다리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길이가 70여 미터로 차와 사람이 다니는 두 개의 다리가 나란히 생기게 됐습니다. 정읍시는 오는 10월 공사가 끝나면 정읍 시내 이동이 쉬워지고 정읍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농촌마을에 안마의자나 혈압계 같은 건강관리기구를 놔주는 이른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내년까지 9억 4천여만 원을 들여 270개 농촌마을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대회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제58회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이어서 2020 전국 주니어 테니스 대회 등 굵직한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익산역 3층에 500여 권의 책을 갖춘 무인 도서 대출 반납기, 이른바 스마트 도서관이 들어섰습니다. 익산 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1인당 3권까지 2주 동안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전국 전공의 협의회가 오는 7일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5개 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5개 병원의 전공의와 수련의 389명이 내일 하루 동안 연차 사용 등의 형태로 파업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각 병원에 진료 공백이 없도록 요청했고 병원들은 전문의를 대체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유인하면서 성장하는 단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전북 93%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인구가 계획 대비 76%로 혁신도시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였고 1,7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 산업 구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민간기업 입주와 투자 활성화 대책, 정주 만족도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수군이 정부에 부인해도 이전설이 나오는 서울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장수군은 4,000명의 인구 증가 등 효과가 크다면서 유치 추진위 구성과 타당성 용역 등 육사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 주택 공급 부지로 육사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육사 이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사와 특수교사 선발 인원이 2020학년도보다 75명 줄어듭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는 2020학년도와 같은 86명을 선발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30명이 줄어든 50명을 선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수교사 선발 인원은 10명으로 45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북에는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익산 여산 80mm, 정읍 58, 부안 48, 임실 43, 전주 10mm 등입니다. 익산에는 호우주의보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전북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